안녕하세요, 김새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처음 투자를 접하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을,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야기 드리는 영상입니다. 앞으로 코인이든 주식이든 계속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시라면 제가 걸어온 길과 되게 유사한 길을 걸으실 수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 하시고 작은 성과들을 얻으신 분들을 보면은 저하고 되게 비슷한 길을 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실패하고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의 반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데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이 정도로요. 제가 20살 중반에 주식을 처음 했는데 그때 10만 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운 좋게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운 좋게 수익이 나서 신기했어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뭐 일당으로 10만 원 정도 받는데 주식을 하니까 앉아서 몇만 원씩 그냥 버는 거죠.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금액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소위 좀 고점에 물린다, 급등하는 걸 계속 뇌동매매하고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 물리게 되더라고요. 그걸 또 물타기 하고 뭐 이런 되게 초보 투자자로서 자주 하는 실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식을 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잃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사금융 있잖아요, 러시앤캐시나 뭐 산화머니 이런데, 그런 데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다 돈을 넣었더라고요. 저한테 빚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중에 남은 거는 거의 없었어요. 계속 급등하는 거 찾아서 다니고 또 손해보고, 또 급등하는 거 찾아서 또 손해보고 반복하니까 한마디로 깡통을 찬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서 처음 그렇게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다가 다 이야기를 하고 주식을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다. 그래서 도저히 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좀 안 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개인 회복, 신용 회복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용 회복 신청을 하면은 3달 동안은 연체가 돼야 돼요. 연체되는 기간 동안 초심이 옵니다. 막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화 오고 막 이래요. 그걸 버티고서 이제 신용 회복을 신청을 하고 이자를 탕감 받는 조건으로 몇 년이었지? 5년인가 뭐 상환해가지고 원금을 분할로 내는 조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투자는 하지 않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제가 한 1년 지났나? 코인을 알게 돼요. 처음으로 했던 게 이오스였는데 이오스라는 코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때 이게 뭐 대단한 사람이 만드는 거라더라, 천재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그거 이제 ICO 할 때 제가 10만 원이죠. 또 10만 원어치 이더리움 사서 보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10만 원이 ICO가 끝나고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블록체인을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코인으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 비슷한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채널도 10,000명짜리 2년 전에 10,000명짜리 채널이 있었는데 제가 다 접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회의감을 느껴서. 그래서 이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제 돈을 넣어서 한 3억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3억 정도를 만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때 20살 후반이었거든요. 의기양양한 거죠. 내가 20살 후반에 3억이라는 돈을 모았다, 벌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벌었다라고 되게 자만한 거죠. 자만을 하고 어깨에 힘 빡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장이 꺾이면은 매매도 쉬어야 되거든요. 매매도 쉬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의 개인인데 장을 이길 순 없잖아요. 내가 개인인데 장이 꺾이는데도 나는 내가 잘했으니까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투자를 했던 거죠. 투자를 할 때마다 계속 시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6월에 제가 사주를 보러 갔는데 사주에서 그 철학관 선생님이 너 투자 이제 하지 마라, 쉬어라 라고 했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2018년 6월인가에 이제 비트코인이 완전 폭락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정말 책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폭락을 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2천만 원 남는 거예요. 진짜 1,000만 원 들어갔는데 3억 갔다가 2천만 원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뭔가 정말 나는 꿈을 꾸고 온 사람처럼 너무 뭐지? 내가 뭘 한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를 막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 회사 들어오면서 성과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 그거를 이제 종잣돈 삼아서 정말 이번에는 내가 트레이딩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막 가치 분석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장에는 좋은데 하락장에 다 깨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차트만 보고 차트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차트 공부를 막 했습니다. 보조지표도 간단한 것들 배우고 또 뭐 추세 매매가 뭔지 어떠한 기법들이 있는지 뭐 차트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결론적으로 한 그때 5천만 원의 제 수중에 한 1,000, 2,000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해서 불려서 제가 작년 여름쯤에 아마 한 3억 정도를 다시 만들었어요. 복구를 한 거죠. 한 2년 동안 열심히 매매를 해서 잘 배워서 원칙대로 막 지켜가면서 해서 그 예전에 제가 벌었던 3억을 복구를 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제 한번 나락 갔다 왔지만, 한번 지옥 보고 왔지만 다시 어쨌든 돌아왔구나. 이제는 내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연 수익률이 한 1억 정도 됐었거든요. 1억 정도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기를 한 1억 5천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드가 급격하게 불어나게 된 계기가 찾아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해서 제가 비상장주까지 투자를 해서 한 4억 정도를 만들었어요. 작년 12월까지 해서 4억 정도로 불려놓은 상태에서 올해 초에 이제 계속 투자를 뭘 할까 이렇게 약간 굴리고 있던 차에 페이코인이 엄청나게 떡상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딱 그걸 보고서 직감을 했죠. 이게 불장 끝에는 항상 알트코인들이나 잡코인들이 엄청나게 펌핑이 되거든요. 이거 한국에서 발행한 그런 김치코인들의 메타가 도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트들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정도 차트면은 거의 물량이 거래소나 그 유동성을 제공하는 팀에서 다 들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팀들도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점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황상 이번에 펌핑이 오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 또 세금 때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금 때리고 AML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거 다 의무를 지키고 하려면은 이런 MMM 작업, 그러니까 펌핑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더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올해에 얘네가 한탕 해먹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들고 있는 시드를 다 업비트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 확신해가지고 갖다 넣고 이제 찾았죠. 김치코인이 뭐가 있지? 업비트에만 상장한 코인이 뭐가 있지? 그걸 쫙 찾아가지고 그것만 이제 농부 메타를 하기 시작해요. 농부식으로 종목을 싹 뿌리는 거예요. 김치코인이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쫙 넣어가지고 종목을 막 몇십 종목씩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그 예상이 적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펌핑이 막 몇백 프로씩 나오고, 진짜 많이 나온 건 1000% 넘어가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 가다 보면은 뭐 개인들, 일반 사람들도 업비트 얘기하고 업비트 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개인들의 자금이 싹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코인들이 저점 대비 한 5배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더라고요. 10배, 15배, 20배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농부 메타를 하고 저는 이제 추세가 깨지면 다 손절치고 던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제 시드를 한 3억 정도 넣어서 지금 기준으로 한 19억 정도 됐습니다. 얼마 전에 20억 잠깐 갔다 왔는데 이제 오늘 5월 11일 기준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매매가 생겨서 1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6배에서 7배 그 사이를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과 지금이 5월이니까 그게 이번 연도 2월인가 3월인가 2월일 거예요. 하여튼 그때부터 해서 3, 4개월 만에 시드가 엄청나게 불어버린 거죠. 그러한 장애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고 업비트도 다 지운 상태예요. 제가 자꾸 손이 가서 매매를 하게 될까봐. 9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모았지만 제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자만심을 버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또 언젠가는 제가 깡통을 차게 될 수도 있고, 또 매매를 하다가 물려서 그거 복구하려는 욕심 때문에 더 무리한 매매를 하다가 많은 시드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저는 투자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평생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등락이 있어요. 시드가 불었다 줄었다 하는 등락이 있는데, 투자를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등락이 폭이 적어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초보자일수록 몰빵하고 하이리스크를 감수해요. 뭐 그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시드가 커질수록 로우 리스크를 추구해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해도 시드가 크기 때문에 돌아오는 금액이 커요. 저 같은 경우도 꾸준히 투자를 잃지 않고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20억을 100억으로 불릴 수 있을까, 이거에 매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시기에 따라서 제 심경 변화도 굉장히 컸고, 요즘에는 이제 뭐 돈보다는 좀 포인트로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하루에 5천만 원씩 손절이 나가도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해요. 왜냐면 퍼센트를 생각을 하거든요. 5천만 원이면 내가 5억 넣었을 때 10% 손절이니까 다음에 다시 5억을 넣어서 좋은 기회에서 10%를 수익을 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제가 걸어왔던 길을 걸으실 수도 있다. 그 과정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혹은 저처럼 어느 정도 작은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겠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다 말려요. 너가 정말로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히는 그런 경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할 필요성을 느끼냐, 그런 거를 좀 물어보고 이 사람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조금 살펴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투자라는 게 절대 뚝딱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초기에 펌핑 먹어서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어놓은 자산을 다 까먹을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걸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